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음식만을 많이 챙겨 먹으려는 노력보다는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덜 섭취하는,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이 분비의 어떤 촉발로 인해서 여드름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중하의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피부에 염증이 잘 나거나 여드름이 잘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그 요인을 이 안에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꼭 해야 하는 행위 두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은 이제 식사를 하시는 행위, 잠을 주무시는 행위, 이 두 가지거든요. 끊임없이 내 몸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배설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이게 바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그 무엇보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요소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음식만을 많이 챙겨 먹으려는 노력보다는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덜 섭취하는,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피부 각질층이 너무 예민하고 쉽게 붉어지고 이런 어떤 분들은 매운 음식을 특히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밀가루, 그 중에서도 또 튀긴 음식 같은 경우는 이 면포, 자잘한 어떤 좁쌀의 형성을 훨씬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분비가 워낙 많은 그 성장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기름진 음식들, 뭐 고기 뭐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성장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조리 방식이 너무 기름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거나 이런 음식들이라고 하면은 흔히 삶거나 그쵸?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를 한 그런 형태로 고기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요새 들어서 꼭 좀 주의를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음식은 이제 두 가지예요. 유제품이에요. 첫 번째는 피부의 어떤 예민한 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여드름을 현재 겪고 있고 이 증상이 염증의 양상을 계속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러라도 유제품 섭취를 좀 제한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이 유제품의 좀 반복적인 섭취로 인해서 피부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유제품 같은 경우는 여드름을 만약에 겪고 계셔서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간은 제한을 해보시는 게 그 이제 확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많이 보이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쉐이크라고 하죠. 섞어서 마시는 이런 형태의 단백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비단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피부에서의 좀 어찌 보면 이상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평소답지 않은 어떤 분비, 평소답지 않은 화농, 여러 가지 반응들을 피부에서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특히 단백질을 강한 어떤 정도로 섭취하시는 경우는 목적이 근육 중량에 있거든요. 근육 중량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수반되는 어떤 행위는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운동이 강한 상태, 그리고 단백질이 과도한 상태,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사실 피부에서는 염증 반응,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제품, 그리고 이제 강한 운동을 수반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과도한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음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패턴과 관련한 부분인데, 어느 시간에 내가 식사를 하고 어느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훨씬 더 원활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를테면 맨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던 사람이면 그 시간에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전쯤부터 위장은 소화할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게 되고, 반대로 어느 때 먹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장에서 준비가 늘상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장에서의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드름의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원인을 열로 꼽거든요. 열이 위장에서 발생하면 열은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얼굴 위로 올라와서 염증을 피부에서 유발하는 되게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류도 중요하지만 식사 시간을 꼭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설정하셔서 드시게 되면은 많이 악화되는 것들은 분명히 막아줄 수 있는 이제 좋은 습관이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아까 방금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살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항상 해야만 하는 게 식사와 수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피부는 끊임없이 재생의 어떤 그 반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이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상처가 난 부위가 재생이 되고 안정화가 되고,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때 일어나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밤 10시부터 뭐 새벽 2시까지 잠을 주무시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시간과 관련한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피부에서의 재생이 가장 원활하고 적절하게 잘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는 거는 수면 시간도 중요해요. 5시간 이하 뭐 이런 시간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뭐 내가 규칙적으로 수면 패턴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부족하죠. 일정 시간 이상으로는 잠을 주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은 되어야지 좋을 거라고 판단해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면 패턴, 수면을 취하는 시간과 그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시간, 어느 정도 습관적인 어떤 패턴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생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드름이 날랑말랑한 상황에서 여차하면 아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대번이게 환웅이 더 되어서 염증 반응이 더 거세질 수 있겠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잘 아물듯이 가라앉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면을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 다음날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관련해서는 여드름하고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뽑기도 하는 이제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1번으로는 한쪽 볼에만 유독 여드름이 더 많이 나는 경우는 보통 성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린 친구들이 분비의 어떤 촉발로 인해서 여드름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중하의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제 이마부터 발생을 해서 관자놀이라든지 이런 이제 광대뼈 부위로 차근차근 좀 내려오는, 그리고 코 주변에서 일부 발생하는 이런 좀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좌우의 크기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보통 이제 여드름이 발생하는데 좌우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습관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를테면 말 그대로 피부 외적인 어떤 자극을 말씀드리는 건데,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실 때 유독 한쪽으로 많이 주무신다든지, 전화를 오래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쪽에 많이 대고 계시다든지, 한쪽 턱을 괴고 뭐 업무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뜯는 습관이 있다든지, 좌우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습관에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의 이제 그 습관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상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불안정해지면서 자잘한 면포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또 반복된 자극으로 인해서 환웅이 되고 어떤 성인 여드름의 어떤 범주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되게 모낭염의 어떤 전형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특정 부위에서 만성적이고 좀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거든요. 유독 그 염증 발생의 향상성이 특정 부위에 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의 차이가 유독 좀 강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 심장, 기장, 폐장, 뭐 이제 신장 이런 식으로 볼 부위에 뭐 혹은 이마 부위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뭐 여드름의 어떤 발생 경로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볼이나 뭐 이제 이런 부위에 유독 한쪽에 조금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도하게 음주를 하셨다거나 흡연의 양상이 굉장히 좀 심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및 어떤 성인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음주나 흡연 이런 어떤 행위들이 과도했을 때 좀 좌우에 편중되듯이 이제 특히 볼 부위에서 이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식사 직후에 어떤 위장에까지 이르는 좀 상부 소화기관에 관련한 부분, 이제 소화 흡수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배설을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을 겪게 되는 하부 소화기관,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위장에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적체된다라고 하죠. 쌓이고 충분히 원활하게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않는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열이 적체가 될 수 있거든요. 열로 인한 어떤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피부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하부 소화기관, 대장, 소장 이런 장이죠. 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배설의 어떤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서 소화 흡수를 다 하고 나서 그 음식물의 어떤 그 필요 없는 부산물들의 어떤 집약체가 이제 변이 되는 거죠. 변이 올바르게 원활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배출이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 없이 독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없이 깨끗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변비가 심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적체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장독이라고 하는 혹은 열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나타난다든지, 변이 너무 묽게 어떤 설사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화기관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배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피부에서의 재생이 떨어지면서 또 여드름이 날 수도 있겠고요. 배설과 관련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설령 나오지 않아서든 아니면 너무 무르게 나오든 어떠한 원인에서건 여드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도 그렇지만 몸을 하나의 어떤 반투명한 듯한 비닐봉지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닐봉지에 사서 물건을 넣어놨을 때 하얀 듯 약간 반투명한 비닐봉지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좀 비춰지잖아요.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닐봉지가 깨끗한 상태의 비닐봉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무언가 묻어서 좀 지저분하고 좀 이제 많이 찢어지거나 하는 이제 이런 비닐봉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닐봉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깨끗한 어떤 상태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당연히 여드름 발생이라는 부분, 비닐봉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와 어떤 우리 몸의 다른 부위들, 특히 이제 이 안쪽의 어떤 양상들하고 아예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해유란의원에서 처방하는 이 한약의 경우는 뭐 단순히 여드름, 피부 염증에 좋은 무슨 일련의 약재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구성이 되는 이런 어떤 처방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피부에 염증이 잘 나거나 여드름이 잘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그 요인을 이 안에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 외적으로는 뭐 이를테면 압출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타 어떤 그 적절한 뭐 침치료나 어떤 형태의 치료가 될 수도 있겠고, 외부적인 어떤 치료를 통해서 그 염증이라든지 여드름 그 자체를 제거해내는 행위는 피부 외적인 어떤 처치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치료하는 것이 한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자체에 대한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안에서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부 소화기관에서의 열의 발생으로 인한 뭐 여드름 발생이다 라고 하면은 청열이죠. 시원하게 식혀주는 어떤 형태의 처방이 효과적일 수 있겠고요. 배설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여드름이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깨끗한 배설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한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경우, 뭐 잠이 부족한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한약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이 한약 처방이 구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약의 처방은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증상이 비슷한 두 사람에 있어서도 그 한약의 처방 구성은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약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여드름을 뭐 빼주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갑자기 푹 가라앉게끔 만들거나 이런 어떤 요소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외부적인 처치와 병행이 되면서는 이게 어떻게 재생이 되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요소를 교정해 줌으로써 재생 및 어떤 유지 관리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한약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처치 못지않게 한의원에서 여드름을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근본적인 것을 치료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니라 오히려 와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약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